자, ABL 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금요일 날 4.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1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9시 49분경에 마이너스 4.5%까지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7.4%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7%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ABL 바이오 이 종목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제2의 유한양행, 제2의 유한양행으로 지금 기사 내용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한투파 매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현재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 섹터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린 거죠. 장중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7%까지 상승을 시켰다는 게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좋은 거고, 그리고 ABL 바이오에 대한 미래 모멘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기 유행 주목받던 ABL 바이오 한투파 손턴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지난달 30일 날 천당과 지옥을 오갔죠. 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한투파가 보유 지분을 모두 지난달 29일, 30일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시간의 하한가가 갔었죠. 자, 8년간 이어온 한투파 지분 전량 매도한 이유는, 자, 한투파가 2대 주주였습니다. ABL 바이오의 2대 주주였던 한투파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1350억 규모로 조성한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3호 투자를 통해 ABL에 2016년 60억, 2017년 50억을 투자했다. 당시 평균 투자 단가는 주당 1,720원. 한투제약 펀드는 2019년 4월 시간의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170만 주를 주당 3만 5,391원에 매각 총 602억을 확보를 했다. 자, 60억과 50억을 투자했는데 주당 평단가가 1,720원이었는데 35,921원에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602원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특별히 지분 매각 없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던 한투파가 올해부터 장내 매도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 지난 3월 여러 차례에 걸쳐서 377억 원 지분을 장내 매도하더니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이틀에 걸쳐 잔여 지분 전량 장내 매도하면서 824억 원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투제약 펀드가 2018년 12월부터 ABL 바이오 지분 매도로 확보한 자금은 1,918억 원에 달한다. 시장에선 2대 주주이자 든든한 우군이었던 한투파가 이 시점에서 ABL 바이오 지분을 전량 매도한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ABL 바이오는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 제2의 유한양행으로 주목받으며 신고가를 경신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시장의 충격은 컸다. 한투파는 ABL 바이오 지분을 모두 매각한 이유에 대해 한투제약 펀드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투파 측은 이미 2년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BL 바이오 측도 한투파의 경우 펀드 만기가 곧 도래하므로 펀드가 청산되기 전에 매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자, ABL 관계자는 한투파 장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 장내에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동안 부담이 됐던 오버행 물량이 해소돼 향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 ABL 관계자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BL 501 국내 일상 결과 발표 겹치며 설왕설래. 시장에서는 이날 함께 공시된 ABL 501의 국내 임상 일상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한투파가 미리 알고 보유한 지분을 전부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다. 그러나 해당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실패한 임상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해당 임상의 1차 목적은 최대 내성 용량 또는 최대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ABL 501 단독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한 것이다. 해당 임상은 진행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 서울병원 외 3개 기관에서 실시가 됐다. 그 결과 용량 제한 독성은 총 21명 중 최대 용량 코호트 6에서 1명의 시험 대상자에서 발생해 최대 내성 용량은 도달하지 못했다. 최대 투여 용량은 코호트 6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상에서 부분 관해를 보인 3명의 환자들이 모두 코호트 6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회사는 ABL 501의 잠정 최적 용량이 코호트 6이라고 봤다. 안정성의 경우 시험약 관련 이상 사례가 24명 중 18명 발생했으나 이 중 3등급이 이상의 이상 사례는 1명이었다. 이에 대한 임상 전문가는 해당 약과 관련된 1, 2등급 이상 반응이 75%라는 건 일반적인 수준의 항암제라고 생각된다며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인데 이게 4% 정도면 내약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 ABL 501 후속 개발 중단 이유는 자, ABL 바이오는 ABL 501의 후속 개발을 중단한 이유는 LAG-3 항체의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ABL 바이오가 ABL 501에 대해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도 LAG-3가 요새 전 세계적으로 임상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며 LAG3로 승인받은 BMS의 렐라틀리맙이 있긴 한데 LAG3가 핫한 항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PD-1과 LAG-3 항체를 조합한 렐라틀리맙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약은 흑색종 외에 암종에선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BL 관계자는 ABL 501 국내 임상 1상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냈지만 LAG3에 기반을 두고 있는 ABL 501의 경우 글로벌 LAG3 개발 현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대비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여태까지 ABL 바이오가 개발을 중단한 파이프라인은 적지 않다. ABL 바이오는 2019년 4월 국내 TSD 라이프 사이언스에 기술 이전을 실시한 후 해당 물질의 연구 개발을 중단했다. 2020년 11월에는 파이파이 바이오와 추진했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공동 개발을 중단하고 2021년에는 레고캠 바이오와 개발하던 ADC인 ABL203의 개발을 그만둔 사례가 있다. 2018년 기술이 전환 계약 5건 중 3건은 2021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해당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도 중단됐다. 단 ABL 바이오는 핵심 파이프라인을 4-1BB 기반의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항체 약물 접합체 등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이 같은 개발 중단은 파이프라인 가지치기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바이오 벤처 대표는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파이프라인이 가지치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경우에 따라 약효 대비 시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일부 파이프라인을 중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자, 일단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개발 중단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투파에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지금 ABL 바이오 제2의 유한양행 이슈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투파
이쪽에서 이제 악재성 이런 기사들을 미리 알고 어, 매도를 한 건지 뭐 이런 좀 소문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ABL 바이오가 일단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38,5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종목 퓨런티어. 자,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시초가가 3%에 시작을 했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1분봉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시가가 이제 3%에 시작을 했고 9시 8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좋진 않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인 프론티어가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3%에 시작을 했고 장중에 9시 6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3%에 시작을 했고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고점이 약 27%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프론티어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빠르게 수익을 잘 챙겼고요.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9월 6일 새벽 2시 1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테슬라 내년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유럽, 중국 판매 계획에 주가 4%. 테슬라가요, 내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4%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4%가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인 프론티어가 시장에 관심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하고 시초가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4.8% 오른 23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프론티어 종목이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갔죠. 갭이 3% 살짝 떠서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갔고요.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 인증을 해줬는데 오늘 대박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6분 만에 프론티어 종목으로 420만원 수익 받고요. 13% 이렇게 420만원 장 시작하고 6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받고요. 뭐 일반인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제자분께서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지금 입장하신 지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도 여러분들처럼 소액으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초보 시절에. 근데 현재는 시드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신 분이고 오늘 하루 만에 42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시초가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시간은 9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이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제가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시초가라고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010-9065-8706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 8시 50분에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초가 종목은 매일 한 종목만 이렇게 매매하시고 그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볼 수 없잖아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하루 한 종목 시초가 매수. 자,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초가 매매가. 그래서 확률 높은 시초가 매수로 하루에 5%에서 10%만 욕심 없이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8시 50분에 매일매일 문자로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퓨런티어 종목으로 깔끔하게 시초가 수익을 잘 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